저희호라는 소식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주당도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피디님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허위사실 공표 자체를 행위는 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면소를 하겠다는 시도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면소를 하기 위한 저런 법도 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희대 특검을 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겠다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네. 그 내부에서 이제 왜 보수 쪽에 있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 참여하신 뭐 이석연 전 네. 뭐 법제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대법원 법원 사법부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그러면 안 된다. 뭐 강금실 이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집권을 하기 직전까지는 막 세게 가다가도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또 멈칫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민주당이 이래서 망할 거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의외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맡겨보자는 심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워낙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한테 어떤 대접을 받을 거냐. 네. 중국은 둘째치고. 네. 뭐 셰시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굉장히 의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국익이 얼마나 손상될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사이클입니다. 미국 뭐 관세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긴 한데 수출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지만 수출이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IMF 같은 위기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그냥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채무 지급 불능 상태가 돼서 그냥 부도가 난 거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경제 구조적으로 이제 한계에 온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이제 0%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잘못하면은 뭐 한 번 충격 맞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을 이재명은 시작부터 안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운이 좀 없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안 좋을 때 그럼 이거를 뭐 윤 정부가 잘못했네, 뭐 계엄 때문에 그랬네 이렇게 몇 달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 1월이 됐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 거냐? 못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재명 망해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도 막상 집권을 해서 그 자리에 가보면 이게 이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수준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큰 국가적인 대사를 뭐 겪어봤거나 일을 해봤거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거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네. 성남 사또부터 시작해서 그냥 올라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뭐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투쟁하다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한다. 장관 임명부터 이제 헤맬 텐데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조금 이런 부분을 공격해서 아니면 또는 해서 저희가 득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되치기는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네. 아니 뭐 신이 나야지. 그건 맞습니다. 오늘 그 헌재 관련한 얘기는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네, 8대0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인식이 8대 0이라는 것은 만장일치라는 것은 공산당이야. 네. 그 본질을 보지 않고 네. 이건 외골수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좀 메시지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백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돼. 그냥 제가 그분 겪어봐서 알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돼. 좀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일정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백불도 받아야 되고 기자들 질의응답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다면 백불 안 할 수도 없고 백불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저희 당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3주 후면
뭐 우리가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당이 정말 저는 쑥대밭이 될 것 같아. 예. 그 그건- JTBC에서 통화 기록만 가지고 단순히 기사를 써서 내보낼까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도 취재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내보낼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보세요. 10시 한 30몇 분, 뭐 40몇 분쯤에 35분쯤에 이제 계엄이 시작된 건데 1시간도 안 돼서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뭐 홍장원한테도 하고 뭐 네. 계속 할 때 아니야.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냐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네. 우리가 계속 한동훈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책에서 왜 안 들어왔느냐. 그렇죠. 어, 왜 안 들어왔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계엄 해제를 하려고 했느냐, 계엄 반대를 하려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다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소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거야? 대통령이 안부 전했어요? 안부 전했을까? 11시 반에요. 밤 그럴 리는 11시. 없잖아. 네. 예. 그 무슨 얘기를 했을 거 네, 아니야. 무슨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한 이후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안 들어갔어. 네. 어쨌든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본회의장에 못 모이, 그러니까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숫자 센 갔다. 사람도 있고. 네, 당사로 모여달라는 그분은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쵸. 빼박이에요, 그거는. 사실 저도 민주당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선이 있고 나면 특검 내란 특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네들은 세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각종 뭐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센 말하는 뭐 게시판 뭐 네. 이런데 보면은 뭐 친한계를 뭐라고 욕하면서 뭐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뭐 욕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요 그거 생각 먼저 하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그런 집단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 보고 막 비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해놓은 친윤분들이 하시는 분들과 윤석열 통해 했는 행위가 이재명의 체제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끝까지 다 뒤질 거예요. 정말로 전부 다. 피디님 저 오른손님 그냥 강퇴시켜 주세요. 네, 그게 맞을 것 뭔데? 같아요. 계속 지금 분탕질을 하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어. 네 저기 오른손님이 어디 안 보이네. 계속 저기 있어서 네, 오른손님은 그냥 네 내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라도 한 번 더 뭐 글을 쓰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네 강퇴시켜 주십시오. 그냥 네 뭐 진행이 안 돼 계속 방해만 하시니까요. 굳이 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예측한 그런 득표율이나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이 된다면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엄청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거든요. 그때 과연 친윤들이 지금처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낼 수 있느냐는 못해요. 못 막아냅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네, 피도 다르고 네, 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렇죠. 누구는 재판만 빼줘, 누구는 나 뭐 시켜줘.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슬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계속.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자꾸만 그 왜 대비를 안 하냐 이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그냥 여기서 다 풀고 싶어. 저의 혐의를 다 풀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은유적으로 네.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요 누가 지어내서 할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만약 현실로 닥쳤을 때는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네. 그 얘기입니다. 생존 앞에서는 다 각자 도생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막 되게 저희가 이제 뭐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 저도 사실 요즘은 문자나 연락을 좀 받거든요. 저도 저 역시도 지지자분들한테 막 받는데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있거나 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 뭐 대충 예를 들면 뭐 선거법 같은 거 질문 들어왔었을 때 저한테 왜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냐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막 아예 저희가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예. 저희도 다 보고 있고 모니터링도 다 하고 스크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도 하면서 대응도 하니까요. 예.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걱정이 너무 막 일상생활을 못 하실 만큼까지 걱정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충분히 잘하고 있고 윤석열 소장님께서 하루 종일 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해요. 하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만큼.